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오늘 경기는 문동주 선수가 갑자기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경기가 완전히 이제 터져버렸다. 그래서 한두 선수를 욕하고 타선을 욕하고 이건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난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강을 가네 못 가네 이런 얘기는 지금 하기에는 조금 우스운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 뎁스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경기 조금 짚고 가보면, 오늘 조동욱 선수가 이제 갑작스럽게 선발로 올라오게 됐죠. 조동욱 선수에게 우리가 5이닝, 6이닝 소화를 기대하는 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부득이하게 이틀 연속으로 불펜데이를 가동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도 경기 전에 글을 썼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금 밀리는 선발 매치업, 우리는 대체 선발, 그리고 불펜데이, 그리고 상대는 외국인 투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는데, 이런 경기들을 이기려면 첫 번째로 타격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수비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대 외국인 투수를 핀치를 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수들이 내주는 점수를 타자들이 조금 메꿔줘야지 그나마 비슷한 경기로 갈 수 있는데, 오늘은 사실 그럴 수도 없을 정도로 투수들이 많이 털렸기 때문에 그러기 힘든 경기였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 타격 당연히 부족하고 OPS 전체 8위인데 수비도 여전히 많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들었고, 거기에다가 또 운도 따라줘야지 이런 경기 잡을까 말까 하는 경기인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구멍이 나버리니까 사실은 그럴 전력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에서 오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자면, 김태현 선수 외야 수비, 김인환 선수 외야 수비 레인지 이런 문제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또 이제 홈스틸까지 내줬어요. 홈스틸 내주는 장면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능욕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팀이 이제 수비 상황에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전혀 대응이 조금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루수가 미리 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투수의 대처도 전혀 단 한 번도 꿈에도 그려본 적이 없다는 듯한 대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팀 수비 어떤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볼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동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문동주 선수의 부상 정도는 일단 구단 관계자 인터뷰에서는 한 턴만 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경문 감독은 또 모르겠다, 향후 일정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김경문 감독은 사실 이번 시즌도 중요하지만 내년 시즌을 위한 빌드업으로 이번 시즌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동주 선수가 무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굳이 이제 조금 부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올 시즌 무리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아쉽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문동주 없으면 사실 선발에 구멍이 너무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 건 뭐냐면, 한화이글스가 이번 시즌에 지금 후반기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오늘 졌고 어제 연패를 했지만 강하다라는 평을 들었던 건 뭐냐면,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로 이제 중심이 되는 선발 투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조직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 세 명을 제외를 하면 바리아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닝을 어느 정도 소화해줄 그냥 중간급 레벨의 투수가 너무 없어요. 선발 투수가 아예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이 선수 3명을 빼면은 3이닝, 4이닝 먹어줄 선발 투수조차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도빈 선수도 써봤고, 오늘 조동욱 선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닝을 끌어주기에는 한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오기에는 제구도 너무 불안정하고 구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선발이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이 중간급들의 선발이 세팅이 되지 않으면 내년 시즌 힘들다. 그래서 결국 선발들을 많이 키워내야 되겠고, 김민우 선수의 부상 이탈도 이런 부분에서 되게 크게 느껴지죠. 김민우 선수가 있었다면, 김민우 선수가 평균 자책점 4점대를 찍고 5점대를 찍더라도 이 선수가 이닝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힘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쉽다. 기대했던 것처럼 황준서는 이닝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여전히 아니었고요. 지금 내년 시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년 시즌에 한화이글스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류현진 선수가 당장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고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발 투수는 언제 로테이션을 거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투수들을 조금 많이 지금 불펜은 많아요. 양이 많은데 선발 투수 쪽에서 이닝을 소화해내줄 수 있는 뎁스가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도 아쉽죠. 바리아 선수가 어느 정도만 조금 해줬더라면 1, 2, 3, 4 선발이 세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같이 선발이 구멍이 났을 경우에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투수들이 많이 부족하다. 물론 다른 팀도 다 부족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타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매치업이 빵꾸가 나버리고 구멍이 나버리면 상대 선발을 우리가 타선으로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선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승주가 이제 뭐 얻어맞고 그랬지만 김기중 선수도 좋지 않았고 사실 그 상황에 한승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선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선발 투수가 이제 구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 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뭐 누구 못하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쉬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안치홍 선수가 몸 상태가 지금 막판에 진짜 아쉬운데 이 정도 몸 상태면은 지금 한 2, 3주 남았잖아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정상 몸 컨디션으로는 돌아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치홍 선수가 2루를 못 맡아주면은 이 선수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요. 표면적으로는 안치홍 3할 타자 좋아 보이지만 OPS가 0.796인데 이 수치가 리그 전체 38위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비 포지션이 지명타자 혹은 1루수 이렇게 전전긍긍할 정도면 OPS 전체 38위 선수를 그렇게 수비 포지션 없이 쓰기에는 너무 이게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팀 타선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황영묵 선수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OPS가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상황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수비에서는 뭐 투지를 보여주고 하지만 황영묵도 이루수 수비가 완전히 올라왔다라고 보긴 아직은 힘든 신인 선수니까요. 코너의 야수들의 공격력도 문제입니다. 저는 김민환 선수 이야기를 너무 이제 댓글에서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까지 좀 해야 되나 싶은데 이 중용은 조금 도를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인호 선수가 지금 퓨처스에서 씹어 먹고 있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퓨처스 기록을 못 믿는다라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1군 기록도 차이가 커요. 최인호 선수가 1군에서 이번 시즌 OPS가 0.721이고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김민환 선수가 0.5대예요. 둘의 OPS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러면 김민환 선수가 수비가 좋냐? 그건 아니잖아요. 말도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김민환 선수를 쓰는 것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김민환 선수의 기회를 한번 줘보고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이거는 기회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노시환 선수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간혹 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작년이 플루크 시즌이었다. 노시환은 솔직히 저는 인정을 하기는 싫지만 딱히 이제 앞으로 본인이 보여주지 못한다면 반박할 만한 논리가 없기는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24개의 홈런을 기록해주고 있고 노시환 선수가 없으면 이 타선은 망가지는 건 맞아요. 근데 OPS가 리그 전체 26위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팀의 4번 타자인데 팀의 4번 타자면은 적어도 리그 내에서 한 OPS 순위 15위 안에 들어야죠. 팀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라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팀 타선이 강해질 수가 사실은 없죠. 누가 여기서 더 들어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리 잡혀 있는 선수들 중에 너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선수가 많습니다. 후반기에 이 팀의 가을을 꿈꿀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이제 최은성의 미친 듯한 타격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최은성이 시즌 끝날 때까지 그 흐름을 어떻게 이어갑니까? 뭐 베리 본즈도 아니고요. 근데 최은성이 조금 내려왔을 때는 그 자리를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선수들이 또 미쳐주는 선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역할을 노시환이나 페라자가 해줬어야 되는데 안치홍이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러지 못하면서 최은성이 내려오는 흐름에 이제 타선도 전체적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발이 좋다 하나이글스는 근데 그게 3명에게 편중되다 보니까 그 3명이 나오지 않는 날이 5경기 중에 2경기는 그 선수들이 못 나오잖아요. 근데 이닝을 다 소화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점수를 내주더라도 이닝을 조금 끌고 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 조금 이제 망가지는 상황이고 불펜 역시 하나이글스는 불펜이 좋은 팀입니다. 근데 필승조가 좋죠. 필승조 한 서너 명이 좋은 건데 어느 팀이나 서너 명도 없어요. 다른 팀은. 근데
오늘같이 선발이 무너져 버리면 그 필승조가 나올 뭐 여지조차 줄 수 없는 경기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력 보강은 즉 이제 투타 모두 말이죠. 뎁스 충원은 여전히 필요하다. 선발도 마찬가지예요. 투수가 문제가 아니라 타격이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인 겁니다. 여전히 팀이 강해진 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강해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구멍이 송송 나 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정말 우리가 2020년부터 몇 년간 다른 팀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프로 레벨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쟁력이 없는 팀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메꾸는 데는 뭐 하루 이틀 한두 해 보강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보강이 많이 됐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더 보강해야 되는 팀인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뎁스가 우리는 많이 모자란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야구는 한두 명이 잘해서 툭 튀어나와 있는다고 해서 강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다들 아셨잖아요. 지난 시즌 뭐 노시환이 홈런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강팀 되지 않았잖아요. 이번 시즌 류현진 선수 한 명 온다고 해서 안치홍 한 명 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다. 중간급들의 선수들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건강한 팀이 되려면 거기에 선수들이 결국 많이 쌓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프 시즌에 선수들의 뭐 연습, 뭐 드래프트, FA 영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안은 프런트에서 알아서 구단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뭐 오늘 경기가 아쉽게 되다 보니까 저도 영상을 조금 일찍 촬영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진 거는 뭐 말도 안 되게 졌고 뭐 최악의 경기를 하면서 졌지만 팀은 강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이게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뭐 주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